자, 이번 시간은 중개업의 실제 중에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세트를 묶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고요. 기타 잡다한 얘기로서 이전 휴업 폐업 신고까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 이제 중개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감에 있어서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세 가지 세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가 고용인 신고, 또 하나가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중개업을 누가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 업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인 설명하고요. 거래 계약서 작성 뭐 이런 것들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중개 업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되는 게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있었고요. 그 외에도 중개보수 요율표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증명서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이제 보통 1억 이런 식으로 일반 중개사무소 가면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게시를 해야 된다라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입니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아서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중개보조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하는 거 누가 개공이나 고용인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인데 이제 혹시 돈 받아놓고 다 딴 데로 빼돌리고 배상 안 하면 큰일 나니까 그때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 등의 설정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출발점은요,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보증 등을 설정을 해야 된다 해서 양식은 세 가지입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거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거 혹은 공탁을 하는 것, 총 세 가지를 묶어서 보증 등의 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출제 포인트 개인은 1억 이상이고요.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2억 이상 그리고 분사무소 당 1억 이상 출제 포인트 이하이가 주로 쟁점이 되게 되죠. 그래서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주된 사무소 있고 분사무소 2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탈 4억 이상을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 주된 사무소가 2억이고 분사무소 당 1개씩 1억씩이니까 바로 4억 이런 식의 논리고죠. 그 다음에 지역 농협이라고 하는 거, 자,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역 농협에서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도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보증은 설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금액은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정도가 될 테고요. 자, 이렇게 보증 설정했다가 나중에 사고 치게 되면은 중개 의뢰인이 누구한테 개공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민사상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 3년 되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를 배상해라 라고 요구하는 건 몇 년? 최대 3년 이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자, 공탁금을 맡겨놓은 경우가 있어.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아니라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맡겼다. 그래서 개인이 1억 이상 설정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1억을 은행에다 법원에다 맡기게 되면 뭐라고 해요? 따라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안 해도 됩니다. 돈 있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자, 폐업했다. 또 사망했다. 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중개업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3년 내에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이유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등을 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자마자 문 닫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몇 년? 3년 안에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돈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뭐 중요치는 않아요. 한번 보면 다시 잊어먹지 않을 것 주제. 답도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검토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제 포인트 사무소 공동 사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이슈. 자, 우리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또는 이전 신고 등을 할 때 중개사무소를 확보를 해야 할 것인데 중개사무소 자신이 사용 권원만 확보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요. 이때 업무 정지 중이 아닌 다른 계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개사무소를 같이 이용을 허락한 그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랑 관련 없어도 이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 그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런 출제 빈도는 떨어지더라도 나오면 답이 될 수 있는 지문이 바로 이 얘기야.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면은 이때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했던 그 사람도 어떻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할 것 이 정도고요. 한편 개공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다? 개공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용이냐? 자,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이건 이제 요 근래는 잘 안 되는데, 자, 문제 난이도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때는 고용인한테도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개공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는 개공과 고용인을 묶어서 다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요즘엔 거의 이건 잘 내지 않는 주제. 다시 갑시다. 개공이 잘못해서 중개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까 설정한 보증을 통해서 일부라도, 전체가 됐든 일부가 됐든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손해를 좀 보전을 해주고요. 이 보증보험회사나 협회에서는 이렇게 사고 친인한테 구상권 행사해서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의 설정 제도는 본질적으로 개공을 위한 제도가 아니야. 바로 중개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개공은 이 자동차 보험이랑 틀려요. 자동차 보험은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자기가 사고를 했을 때 일정 부분 할증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할증이 되는 건 있겠지만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할 것. 그리고 다시 중개보조원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상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를 발생케 했을 때 고객 입장에서는 그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누구를 상대로 개공을 상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다 연대해서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겁나 중요한 거 나와 있죠. 보증의 보전이라고 해서 15일 이내에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돼. 자,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는 고용인 등이 등등등 사고를 쳐가지고요. 이게 사고를 쳐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다. 자, 지금 보증보험회사나 협회에서 이렇게 이 돈을 대신 물어줬다라고 했을 때 계속 중개업 하고 싶으면 어떻다? 또 보증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보증 며칠?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용 가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양이 억수로 원래 많아요. 법조문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15일 내 보증을 보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양이 너무 많아서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이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주제. 우리 날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앞에서 했던 거 이러고 썼습니다. 7일 이내라고 해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될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금 이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전하고 나서 얼마? 10일 이내에 휴업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그 다음에 변경신고, 이런 것들은 미리 신고하게 돼 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하여튼 15일 이내는 지금 괄호넣기 문제만 한 8년 사이 2번인가 3번 나올 정도로 중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이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이걸 공부를 했었냐면 한참 앞에 공부할 때 이런 주제가 있었죠.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자, 법적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등록증이라는 것을 교부한다라고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통지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 아까 7일 이내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등록증 교부라고 해서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 여부 확인한 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다. 보증을 설정했을 때만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는요,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개설 등록 신청서를 넣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을 설정을 했어. 근데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해서 인가처분이 떨어지지 않고 등록증 교부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법상 포괄적으로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연락 오잖아요. 7일 내에 등록증 교부해 주겠다 연락이 오게 되면 그때 어디 가서 보증보험 회사 등에 가서 보증 설정한 다음에 보증 설정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이 뭘 해준다? 등록증을 교부를 해준다. 그래서 두 개가 약간 모순처럼 보이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자, 보증 관련한 주제 이렇게 보셨고, 자, 그래서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고용인 신고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 우리 용어의 정의 볼까요? 공인중개사 누굽니까? 자, 이 법에 따라서 취득한 자,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런다? 공인중개사,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했었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수행, 공인중개사 플러스 중개 업무 보조를 뭐라고 부른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조원하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고용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바로 고용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해서 자, 볼까요? 업무 개시 전 묶어서 가야 돼. 보증의 설정도 뭐라고요?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인 신고도 그 사람들이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고용인 신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냐. 이렇게 가야 되죠. 바로 뒤에 인장의 등록도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된다.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 경우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은요, 바로 고용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자,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근데 괄호 열고 전자문서현 신고 가능하다. 자, 요건 왜 그러냐면 자, 등록증 들고 가야 되는 아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는 등록증을 들고 등록관청 가야 되니까 바로 전자문서현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고용인 신고는 그냥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전사만 활용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신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될 내용, 자, 틀린 건 옳은 건 이렇게 하면서 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증 발급 시도 이런 것을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여야 하기 때문에 자격 확인 필요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것도 일단 공인중개사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소공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진짜 공인중개사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그래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자, 중개보조원은요,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다 신고해야 된다 해서, 자, 앞에서 우리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실무 교육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할 때 실무 교육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고용인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이라는 것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교육 따로 볼 텐데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고용신고 효과,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개공의 행위로 본다. 여기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뒤에 좀 지저분한 내용이 있는데 개공의 행위로 본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 고용인,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된 때 누구도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개공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하나, 자, 고용 종료 신고. 자, 개업 공인중개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해서, 자, 10일 이내 신고.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금방 다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 쟁점 중에 하나, 두 가지, 토탈 세 가지가 되나요? 그래서 신고 기한은 그렇게 큰 쟁점은 되지 않아요. 지문에 나와도 답을 뽑는 쟁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다시 갑시다. 지금 이제 중개업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이 있죠? 개공 있을 테고요. 소공 있을 테고, 중개보조원까지 3명이 중개 업무 현장에 존재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먼저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은 누가 된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자 소속 공인중개사만 어떻다? 중개 업무를 하고, 지금 이제 중개보조원이라는 것은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인 설명하고요. 결국은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거. 이게 중개 업무의 백미죠. 그게 전부죠. 중개 업무라는 게 결국 확인 설명하고 뭘 하는 거다. 확인 설명하고 또 하나가 지금 확인 설명하고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 이거 누가 할 수 있다? 개공할 수 있고 소공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돼. 그래서 중개 업무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이제 인장 등록 중개 업무를 하는 개공, 소공 어떻다? 나중에 확인 설명한 다음에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도장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인장 등록.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로 얘기 안 해도 인장의 등록은 언제 뭐라고요? 업무 개시 전. 뭐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는 안 돼. 자, 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경우의 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개공이 될 수도 있고 소공이 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인장 규격이 있는데 의미 없어요. 한번 나왔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도배, 법인 관련해서 거의 출제 이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인장의 변경 등록까지 하면 하나 크게 3가지가 출제 포인트. 자, 먼저 주된 사무소. 자,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그 인장을 등록관청에 가다가 알려주는 거. 이게 인장의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개인은 뭐 별 문제가 안 될 테고 법인의 경우를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면,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법인의 인장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돼요. 주의하실 게 법인 대표자 인장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 인장이 볼만 할 거야. 대표자는 화장실도 못 가. 항상 사무실에 짱 박혀 있어야 돼. 다시,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에 찍는 걸 인장이라 부른다고요. 그럼 만약에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라고 해버리면 개판된다고. 법인 대표자는 밥 먹으러 못 가. 혹시 직원들이 많은데 어디서 거래계약서는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안 되지. 퇴근을 못 한다고. 그래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거라고요. 바로 연결되는 게 이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따로 가서 등록관청 가서 도장을 꼭 찍으러 가는 게 아니야.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제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상업등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인 설립등기에 받아주는 데가 상업등기소가 될 텐데 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한다. 그래서 일반 이렇게 가는 거야. 일반 개인인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시군구에 가서 도장을 꼭 찍어야 된다고. 찍고 이 도장을 가지고 중개행위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인장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인장 등록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똑바로 확인 설명했나.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에 찍는 그 도장을 어떻게 해라? 미리 가서 등록을 해라. 그런데 바로 법인에 있어서 도장을 그럼 들고 직원이 가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법인의 인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어떻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가 되겠죠? 분사무소는 아까 서초에 주된 사무소에 있고 천안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을 어떻다? 바로 등록을 하도록 한다 해서 저희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아니네요.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외우셔야 된다고. 소설 쓰면 아직은 안 나왔는데 분사무소 책임자 인장 그럼 또 그도 그럴싸해 보인다고. 그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는 것을 어떻다? 분사무소에서는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가십시다.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천안 쪽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를 하고자 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일단 인장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법인에서는 서초구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 천안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될 것인데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는 무조건 설치할 때도 이전할 때도 휴업할 때도 폐업할 때도 무조건 어디에서 바로 지금 주된 사무소 소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인장 등록도 당연히 어떻다?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될 텐데 이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라고 하는 거, 이 인장을 어떻다?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 두 개가 이슈야.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죠. 등록기한 개업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개업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요,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고용인 신고, 고용신고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특례 인감증 꼭 등록관청에 도장 들고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나머지 어렵지 않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바로 인장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인장의 변경 등록이라고 하는 거 7일 이내. 다시 7일짜리 가십시다.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얼마?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중개업하기 위해서 지금 인장의 변경 등록을 할 때 얼마?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 공개 7일 이내.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이라고 하는 거 얼마?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 정도가 바로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주제. 이렇게 묶어서요. 이게 세 가지가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 교재 이제 39페이지부터 쭉 지문 몇 개 확인해 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9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1번 지문 다 보지 맙시다.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 그냥 던져준 질문이고 이런 것들은 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 고용인 신고, 그 다음에 보증의 설정 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에서 1번 오른편,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고요. 4번 질문 틀리게 나왔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은 얘기로 생략을 하고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후라고 돼 있죠? 틀렸지. 업무 개시 전까지. 그런데 답은 안 돼. 너무 유치하니까. 그 밑에 이제 답을 뽑는 주제, 보증 설정 금액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보증의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1번쯤은요.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이다. 분사무소 1억이니까 얼마? 3억 이상을 공탁을 하거나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옳게 답을 구성했고요. 지역 농협 1,000만 원 이상이죠? 2천에서 틀리게 뽑았네요. 근데 답을 자꾸 캐치를 하셔야 돼. 답은 바로 뭘 가지고 대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 4, 5번까지 보고 나서 가볼까요? 3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자 1,000만 원 이상의 보정 설정해야 되죠? 자 개설 등록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은 보정은 설정해야 된다 해서 3번 틀렸고요. 4번 자 아까 봤던 주제인데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5번 지문도 3년 내는 어떻다? 회수할 수 없다 해서 4번, 5번 둘 다 5년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지금까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 보정 설정 금액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요거 미리 하나 문제 또 체크해보고 갈까요? 워낙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교재 39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이게 이제 답을 2번 뽑았다고요. 24회 때인가 한번 23회 때도 출제됐었는데 23, 24회 때 해서 보니까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B, C, D, E 4개인가요? B, C, D에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얼마? 2억, 분사무소당 얼마? 각 1억씩 해서 합의 6억 이상을 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이게 23, 24에 연속 나왔던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고,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최근 6년 사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어렵지 않으니까. 자, 다른 거 몰라도 법인에 있어서 보정 설정 금액 설명드렸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교재 40자 페이지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좀 특이한 게 답이 됐네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몰라요, 사실은. 나중에 개설 등록 취소에 공부할 텐데 이건 제가 행정처분은 지문 속에 나올 때는 일단 유보하시고 나머지의 관계에서 찍는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 시간, 이번 시간에 과태료 얘기하고 벌금 얘기는 대충 세팅을 하셨어. 이제 조금씩 관련한 주제 나오면 늘려갈 텐데 문제는 뭐라고요? 자, 지문 속에 이렇게 행정처분 나오면 일단 유보. 자, 정확히 외우기 어렵기 때문에 양이 워낙 많아서 만만치가 않아요. 쉬울 것 같으면 제가 바로 치고 들어가죠. 그 정도 보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증서에 관한 전사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 이제 보증 가입했다가 나중에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증서 이렇게 세 가지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를 하게 됩니다. 2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자,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가게 손님 왔는데 우리가 말렸을 때 얘기를 먼저 하게 되면 장사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중개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손해배상 책임 보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 완성 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증서의 사본 등을 교부할 필요는 없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그 정도 별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교재 41페이지 나와 있어요. 해서 41페이지 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게 자,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가 아니라 자기랑 아무 관련계 없이 자, 지금 사무실 빌려줬다가 같이 이용을 허락했다가 덤태기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는 사무소 공동 사용을 허락한 이 사람도 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2번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은 지급에도 관여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잔금 일부를 횡령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뭐 특별한 어려운 문제 없을 것이고요. 3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한다 해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만 어떻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니, 별거 아니고 이런 거잖아.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를, 갑과 을 사이 매매를 병이라는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했다고. 자, 매매 계약, 자, 체결됐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 지진 났어. 매매 완성되고. 그때 개공이 책임질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 어찌됐든, 그다지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4번 답이 됐네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 행위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해서 이 문제는 29회인가요? 처부에는 아주 지저분하게 나왔어. 자, 가십시다. 지금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련해서 지금 누가 문제가 된다? 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 있다 하십시다.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지 멋대로 하는 사람 걸리면 3년 3천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그 아이. 이 사람이 보증 설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정하고 싶다고 해서 설정을 받아줘요? 안 받아줘? 안 받아준다고. 이 얘기, 그 얘기야. 자, 제가 개공이 아닌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보증 설정하고 싶어서 환장을 하더라도 다 받아주지 않는다. 이 얘기야. 돈 낸다고 보증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상당히 독특했던 지문이에요. 그다음에 5번 지문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 관련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공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책임이 있다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 중개보조원 또는 개공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묶어서도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중개보조원이 자 요거 보셨고 그 다음에 6번 지문 답이 됐네요. 자 지금 보니까 기업 공인중개사 보증금, 공제금, 공탁금 손해배상했을 때 며칠 15일 이내. 자 키워드 뭐야? 보전해야 된다라는 키워드 나와 있죠. 그럼 뭐라고요?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보전해야 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보전해야 된다. 그럼 뭐라고요? 15일 이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41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의뢰 과실로 인해서 자 지금 중개 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옳은 것. 자 일단은 이 문제는 23회 때 나와서 조금 오래전 문제 패턴입니다.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된다. 이런 게 어렵다고. 자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보증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개설 등록 전이 틀렸다고. 업무 개시 전. 근데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뭘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고 돼 있다고. 그럼 확률상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답으로 던진다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업무 개시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처음 시작이긴 하죠. 그래서 자 개설 등록 전 해서 틀리게 뽑았고요. 2번 의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갑의 행위로 본다. 그럼 더 쉬운 거지. 그죠? 아까 고용신고 효과라고 해서 자 중개보조원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답은 2번.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됐어요. 자 갑은 의뢰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죠? 고의과실 업무상 행위 한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갑이 책임을 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중개 의뢰인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사실 선택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동으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돼서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 갑에게 구상을 행사할 수 없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공제사업자 보증보험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갑에게 손해자 구상권 행사해서 돈 받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고요.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기억번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맞죠? 지역농업 나오면 바로 읽지 말고 1,000만 원 이상. 자, 니은번 개업 공인중개사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에 제공함으로써 끝머리 배상할 책임이 없다. 틀렸죠? 이거 중요한 거잖아. 해서 이거 틀렸고 기억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 손해배상했을 때 10일 내 자 가입해야 된다. 이게 틀렸다고. 보전하는 게 며칠? 10
15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는 거의 대부분 니은 디귿 이것들은 거의 도배하는 식의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번 틀렸고요. 니은번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번 틀렸다라고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합니다. 그 외에 반환체문 이행의 보장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데 요건 이제 생략할게요. 기본 강의할 때 1, 2월 달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금 얘가 거의 안 나오다. 30회, 23회 요때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확률상 출제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겠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43페이지 고용인신고. 다시 포인트 가볼까요? 자, 고용인신고 해서 자, 지금 봤던 거 이미 자, 지문 속에 중개보조원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 상행이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고용 종료 신고 얼마?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격 확인 등 별 내용이 없어요, 이 파트는. 그래서 자, 일단 지문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여러분 교재 자, 가서 가겠습니다. 1번 교재 43페이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소공이 받는 건 실무 교육이고요. 중개보조원이 받는 것을 직무 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후 10일 전에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어떻다? 고용인 신고. 교재 몇 페이지? 43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반환체무 이행의 보장은 이번 수능 때 생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 지문이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하는 답이 됐던 지문 조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4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인 신고해야 되고요. 자, 5번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6번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방문 신고를 꼭 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 그 정도로 보겠고. 두 번째 박스요.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옳은 표현. 자, 2번 질문 똑같은 거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자, 근데 3번 질문 추정한다 해서 틀렸어요. 상당히 지저분했던 문제죠. 요즘에 이런 질문 거의 구성하지 않습니다. 소위 간주, 본다라고 하는 것과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깨트리는 방법의 차이인데요. 의미 없어요. 설명드려봤자 큰 의미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다고요? 아까 23회 때 살펴봤던 주제죠. 둘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피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이 판단할 문제이다라고 할 거. 넘어가서 5번 질문 답이 됐네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규정은 없다 해서 오른표. 자, 요거는 이제 좀 뜬금없는 문제예요. 자, 가보십시다. 지금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공이 된 것이 스토리가 뭐야? 등록증이 교부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다? 개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공에 대해서 하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다고 그래서 아예 가게 문을 닫게 하는 게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쉬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외에 우리 아까 바로 저런 거 있었다. 바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해서 다시 볼까요? 표시 광고와 확인 설명은 500이었었고 나머지는 다 모두 얼마? 100만 원 이하라고 했던 거. 등록관청이 개공 등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자,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정지 이런 것은 누구한테?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이지 자, 중개보조원한테 이런 처분을 할 수는 없다. 좀 하여튼 웃겼던 지문이에요.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지문을 검토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박스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다. 이게 이제 10일 이내에 신고한다. 이 얘기를 이제 풀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번 보니까 30일 내 틀렸죠. 3번 보니까 10일 이내 맞고요. 4번 보니까 7일 이내 틀렸죠. 아니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2번에서는 30일 내에, 3번에서는 10일 이내, 4번에서는 7일 이내, 5번에서는 14일 내, 그 다음에 6번에서는 1개월 내라고 이렇게 살살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신고 파트에서는 고용 종료 신고가 출제 이슈가 되나 보다.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10일 이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좀 특이했던 숫자, 10일 이내 출제 이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자, 주요 이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고용한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거 10일 이내, 요것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정도. 나머지 관련 기출문제, 교재 43페이지 보면 한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상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답 1번 돼버렸네요. 그래서 굳이 방문신고를 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 어떻다?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2번 질문 하나 볼까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자,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확인 요청이 필요한 거지. 어차피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굳이 자격 확인을 요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직무교육 되겠고요. 4번 개공은 고용관계 종료된 때 30일 틀렸죠?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외국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이런 게 소설이라 미쳐버린다고. 상전, 말도 없는, 이런 말 자체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답은 항상 쉽고 이상한 지문들은 답이 안 된다. 왜 답이 쉽냐면 답 위주로 핵심만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답은 너무 쉽게 느껴지고 답이 아닌 이상한 지문들이 몇 개씩 말린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훈련이 되셔야 돼. 무조건 다 답은 겁나 쉽다라는 게 아예 삶의 자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이 지문 5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내 새끼가 돼버리면은 시험 보실 때 손을 못 대요. 다 읽어보다 읽느라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남들은 시험 보러 가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하는 게 목표가 되는데 상당수 제가 보면 수험생 상당수는 일중에 그중에 이제 염치없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취미생활 삼아서. 자, 그 사람을 제외하고 상당수는 읽는데 주안점을 더 오늘도 열심히 읽었구나라고 흐뭇하게 쳐 있게 되면 뒤져요. 계속 답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지혜. 지금 연습이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정도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인장의 등록 등 변경 등록 관련한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장의 등록과 변경 등록이라고 해서 자 일단 답부터 체크하고 가십시다. 내용 제발 읽지 마. 자 다시 인장 등록하게 되면 법인에 있어서는 법인의 인장,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요걸로 끝나고 하여튼 인장 등록도 항상 분사무소 관련은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것이다. 인장의 변경 등록은 뭐라고요? 7일 이내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자 그럼 가볼까요? 교재 45페이지 1번 기업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오른편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 3번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 있다. 그 쟁점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 크기는 그냥 대충 이런 거 무시하고 2번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 개시 전에 자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3번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이 등록관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소속 공인중개사 인장은 업무 개시 후에 등록해도 된다 해서
틀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업무 개시 전에서 한 문제를 8년 동안 뽑아냈고요. 그래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길어졌는데 업무 개시 전까지. 두 번째 박스예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때, 자, 법인의 인장을 등록을 한다. 옳은 표현 되는 거죠? 법인의 인장. 두 번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 틀렸죠? 봐봐요. 함정 판단이니까 법인 대표자의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틀렸어?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거. 법인의 인장을 등록. 자,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가 3번 지문.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니까 법인의 인장을 법인 대표자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틀렸다고. 자, 다시 주된 사무소는 뭐다? 법인의 인장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라고 하는 데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렇게 갑니다. 4번 지문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자,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것도 고배하듯이 나오는 지문이죠.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한다.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라고 뽑았고요. 6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고요. 7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자, 뒤에 법인의 인장으로 등록해야 된다. 틀렸죠? 법인의 인장이 아니라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래서 아니 지금 문제가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 이거잖아요. 다시 법인의 인장 대신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이라든가 또는 법인 대표자의 인장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는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고, 이것 대신에 법인의 인장 아니고요. 자, 법인 대표자의 인장도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 파트에서는 거의 문제를 도배하다시피 예로 깔아버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동안 중개사부 시험이 쉽나요? 안 쉽다니까. 사람들이 제한된 에너지를 골고루 분산하게 되면 이게 쥐약됩니다. 강의 듣고 뭐 이렇게 할 때 수업 듣고 하면 다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근데 실제 남는 건 아무것도, 공부는 어차피 본인이 하시는 거야. 하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읽어드리잖아. 그래서 계속 포인트 외울 게 뭐라고요? 자, 주된 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장, 틀리게 나왔던 것이 법인 대표자의 인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는 뭐라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법인 대표자의 인장 또는 법인의 인장, 이렇게 해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법인의 인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어디에? 주된 사무소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법인의 인장을 만약에 분사무소에서 등록해서 쓴다고 치면은 이게 사건 터질 때마다, 계약 쓸 때마다 왔다 갔다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살펴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7번 보셨나요? 그리고 8번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지지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눈치채셔야 되죠. 분사무소 관련한 데는 무조건, 자, 주된 사무소 소지지 관할 등록관청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박스 기업 공인중개사 뒤에 보니까 7일 이내,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에 7일 이내, 3번 지문에 7일 이내. 다 맞게 나왔죠? 그래서 이거 거의 도배하는 문제. 그래서 이 보시면은 거의 이 얘기로 끝난다고. 7일에 이 얘기하고, 법인의 인장,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법인의 인장에서는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46페이지에 관련 기출 문제 하나 나와 있네요. 자, 25회 때 나왔던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기업 공인중개사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 개시 전에 등록해야 된다. 쉬웠던 지문이고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세 가지. 인장 등록, 고용신고, 그 다음에 보증의 설정이라고 하는 것. 니은번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은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을 한다. 디귿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맞고요. 리을 번. 자, 10일 내. 틀렸죠? 7일 이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자, 리을 번 틀려고 기억, 니은, 티 그래서 여기까지 보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